인사이트 플러스 오늘 삼성전자 좀 분석해 드릴 건데요. 9월 17일 이후에 윤영조 부사장 그리고 서영석 부사장 등 임원이 7회에 걸쳐 매도했다라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모르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볼 니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참 관심 있어 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 단기간에 주가 많이 급등했습니다. 예, 예. 어제 이제 50일주 신고가 갔고 장중에 9만 1,000원까지 넘어섰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서 이제 조정이 나올지라도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좀 빠지긴 했는데 이제 9월 들어 특히 이제 많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한 어제 저는 이제 그 NXT 말고 한국 KRX 기준에서 한 18% 정도 삼성전자 올랐는데 NXT가 아니고 KRX 기준으로 하는 거는 NXT는 아직은 이제 그 외국인들이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할 수 없다 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로 이제 거래하는 흐름은 이제 여전히 한국거래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한국거래소인데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그 삼성전자가 이달만 해도 한 18%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한테도 기분 좋은 소식이고 어쨌건 우리나라 현재 이제 시총 1위, 2위 기업은 다 이제 반도체 아닙니까?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SK하이닉스니까 둘 다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뭔가 큰 변화, 훈풍이 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올랐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은 사실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표님의 시각으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분석하는 건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HBM에 엔비디아의 고가 칩에 납품을 못했지만 볼륨상으로는 삼성전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DRAM이라든지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라든지 낸드 플래시는 이제 모바일에서 필수적인 이제 그 제품인데 이 제품들이 HBM만은 당연히 못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이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워낙 많은 제품을 갖다가 양산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그 때문에 이제 그 시장에서 주요 기관 투자가들이 먼저 이제 선점하면서 그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가격을 같이 밀어 올렸다라는 이제 분석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 따라서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뭐 시티그룹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이제 어떤 시장 분석가들이 동일하게 이제 내놓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맞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어떤 상승세는 적어도 뭐 1년 이상 갈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원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예상보다 반도체의 어떤 턴어라운드, 이렇게 보통 레가시 반도체라는 말은 보통 이게 디램이 턴어라운드가 늦긴 했지만 중국 경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이구 환신이라고 해서 그 구형 전자제품을 갖다 주면 신형으로 바꿔주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효과가 돈독하게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화면에 보시면 이용하시면은 챗GPT를 그냥 일상에 씁니다. 뭐 대화에서 하다가도 네네.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스마트폰 찾아보고 옛날에 스마트폰 찾아보는 거를 주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 검색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챗GPT를 쓰다 보니까 챗GPT를 쓰면은 사실은 우리가 생성형 AI의 어떤 그 온기라고 얘기하는 범주가 삼성전자는 챗GPT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는 없지만은 챗GPT를 쓰는 것이 일상에 스며들면서 반도체의 어떤 그 사용 빈도수가 늘어난다. 왜냐면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은 스마트폰에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용하는 숫자가나 체류 시간이 늘다 보니까 이에 말미암아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HBM 효과인데 HBM 효과는 뭐 어떤 효과가 있느냐? HBM을 갖다가 웨이프 한 장 만들려고 할 때 기존의 그 레가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웨이퍼 4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포기해도 사실 기꺼이 만들죠.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존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수요가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증설을 잘 하지 않았다. 증설을 하기는커녕 사실 HBM에 먼저 할당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공급이 줄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존의 반도체 가격이 ASP 그 평균 판매 가격이 엄청나게 전년 동기 대비 20% 올라갔고 이 추세는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그 엔비디아의 HBM3E 12단 제품 이제 성공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를 올렸잖아요. 예, 근데 예. 확실하다보다는 확실할 것 같다. 이게 좀 붙더라고요. 예, 예. 뭐 그럴 만한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거죠. 어떻게 예. 봐야 되나요? 예. 그 부분이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 사실은 여러 군데서 기사 썼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당 해당 내용을 기사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언론사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금요일 날 해당 사안을 이제 기사화했습니다. 근데 한국경제신문은 이게 완전히 통과됐다. 과거 시제로 썼어요. 우리나라 물론 뭐 시제가 이렇게 엄밀하지 않은 어휘체긴 하지만 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제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의 12단이라고 한다면 D램이 원래는 8단 있었는데 너무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메모리를 갖다가 소화하기 위해서 D램을 8장에서 12장 올리자. 이게 이제 8단입니다. 그래서 이 8단이 12단입니다. 이 12단을 공급을 이제 마쳤다고 이제 한국경제신문은 썼고, 블룸버그는 이제 그 23일자 이제 보도는 약간 다릅니다. 블룸버그는 뭐냐면 조만간 통과될 것 같다. 그 두 개는 다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뭐 거의 20개월 가까이 그 정말 굴욕을 겪었죠. 메모리 기업 1등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니스가 전체 엔비디아 HBM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 10%가 마이크론. 근데 삼성전자는 진입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굴욕을 갖다 겪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주주들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언제 엔비디아 납품하는 것이냐 화두고, 심지어 작년 5월 달에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반도체 사업부장이었던 경계현 사업부장을 경질할 정도로 비상벨을 울렸지만 여전히 납품을 못했어요. 그러는 와중에서 그 한국경제신문이 납품 완료했다, 인증을 완료했다 그랬는데 블룸버그는 아니다, 이제 조만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두 차이는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여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또 제 화면을 보신 분은 많은 분들은 아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했다고 했던 보도가 한두 차례가 아니다. 뭐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면 최소한 5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현 대표가 경질한 직후에도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해당 보도가 다 오보였어요. 왜냐면 아직 납품을 못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억하신 분들은 이번에도 역시 동일한 거 아니냐. 왜 납품했다고 얘기하느냐. 실제 납품을 했는지 매출로, 왜냐면 납품을 했으면 매출에 잡혀야 되니까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걸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바라보신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이 오보에는 또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국내 언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로이터도 가입해 있었어요. 로이터도 뭐 납품했다, 뭐 관련 문제 해결했다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납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참 취재하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영역이다라는 것을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도 그러한 바가 있어서 이게 100% 신뢰를 못 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보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뢰 이런 부분으로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건 그 삼성전자의 그 임원들이 뭐 매도를 했다라는 이슈가 또 있어서 약간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이슈를? 그냥 공시 규정을 좀 더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임원에 해당하는 분들은 단 한 주만 사업하라도 공시에 대한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만큼 임원들은 자기 회사 내부의 사정을 제일 정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임원이나 매출하거나 매도를 했을 때는 시장에 알려줘야 된다. 알려주는 것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정당한 어떤 그 일처리다라고 이제 금감원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임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두 분의 부사장을 비롯해서 총 7번에 걸쳐서 매도를 했습니다. 언제? 2주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2주에 걸친다고 하면은 뭐 이번 주에 매도한 분도 있지만 지난주에 매도한 분도 계시고, 사실 그만큼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분이 한 회 매도를 했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매도를 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분은 2번을 매도를 했고, 그래서 총 7번에 걸쳐서 약 3억 7천만 원 정도를 매도했다면 이거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사실은 레가시 반도체의 ASP가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삼성전자가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했느냐, 이런 첨예한 어떤 화두에 있는데 그 관련된 분들이 임원들 7분이나 매도를 했다. 그러면 좀 약간 마음이 찜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시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이고, 지금 화면에 나왔지만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공시를 갖다 저희 회사 로봇이 자동으로 집계를 하면서 임원들이 매수 매도도 자동으로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는 대로 그 파란 쪽에 있는 영역이 매도를 해서 잡힌 거고요. 그래서 2번에 걸쳐가지고 그 박스에 보시면 매도한 분들이 이름도 나오고 총액도 나오셔서 2차례에 걸쳐가지고 그 박스를 갖다 합쳐보면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매도를 했다. 이분들이 사실 뭐 재벌도 뭐 100억, 1000억 정도의 자산가는 아니니까 이분들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래서 다 합쳐서 3억 7천만 원 매도했다는 것은 사실 유의미한 거래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교롭게 그 소식과 좀 겹친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7차례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게 거의 4억 가까이 되는 금액 두 분이 이렇게 하신 거죠. 아니 합쳐서
합쳐서 이제 6분이고 한 번이 여섯 분이 2번을 매도를 했어요. 한 그래서 번이 두 번을 7번을 매도를 해서 매도를 총액이 한 3억 7천만 원 정도니까 네. 적은 금액은 아니죠. 네,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완전히 확정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있다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네. 이게 이제 납품이 된다 하더라도 매출 실적 데이터로 봐야지 이제 안심이 되잖아요. 주시장 결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설령 그러니까 블룸버그의 시각이 그런 건데 뭐 블룸버그뿐만 아니라 뭐 제가 뭐 신뢰할 만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번에는 진짜 이제 성공한 것 같다.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했지만 사실상 투자자들이 환호할 만한 수준의 물량은 아니다. 왜? 이미 HBM3E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영역이긴 하지만 기존 업체들 하이닉스나 이제 마이크론 입장에서 이미 지나간 제품들이에요. 그러면 다가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다가오는 제품들이 무엇이냐? HBM4예요. HBM4에 삼성전자 납품을 한다면 이제는 시장이 그 시장이 열리니까 삼성전자가 열리는 시장에서 뭔가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뭔가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 실제로 웨이퍼도 많이 납품할 수 있겠다. 그럼 유의미한 매출이 올라갈 것이라 예상하는데 HBM3E에서 12단 이미 마무리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해당 시장은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배정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있고 같이 이제 매출이 적을 것이라는 시각이지만 이런 시각이 있고 또 다른 시각 어떤 게 있냐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한테 매출이 적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납품 한번 해보자. 왜? 하도 납품을 못해서 시장의 불신과 회사 사내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일단 납품 한번 해보자. 납품 한번 했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HBM4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납품할 가능성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자신감이 높아지니까 이런 걸 갖다 같이 종합을 해보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엔비디아 읍소를 해가지고 물론 언제 읍소를 했겠죠. 읍소를 해서 이제는 한번 물량을 조금이라도 한번 납품을 받아다오 이런 시각이 두 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설령 이번에 납품을 할지라도 유의미한 매출이 일어날 정도로 물량이 많지는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시장이 이런 기대감을 머금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아니라고 하면 그 실망 매물은 어쩌지? 막 이런 걱정도 예. 한편으로 되는데 본질로 돌아가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 이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열심히 공정을 갖다 개선하고 연구를 했지만 납품을 못한 이유를 뭐라고 파악하고 있냐면 삼성전자가 2019년 이제 12월에 HBM 팀을 해체시켰어요. 물론 삼성전자 내부,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해체시킨 적은 없고 축소했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건 축소시키거나 해체시켰는데 실제로 해체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 HBM 시장에서 선두주의 하이닉스에 비해서 1년 반 정도가 늦어졌어요. 이 반도체 분야에서 1년 반을 갖다가 늦었다는 것은 엄청난 격차입니다. 이 격차를 갖다가 회복하고자 전심을 다했지만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종적으로 자기네 제품을 만들었어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왜 엔비디아 앞을 못했냐? 삼성전자 내부상으로는 열심히 다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이 없는 HBM 제품을 어떻게 해서 사실은 완제품을 만드냐? HBM이 이렇게 8단을 갖다가 쌓지 않습니까? 디램 8단을 쌓으면은 이거를 TSMC에 보내면 TSMC 보내면 TSMC가 밑에 단위 베이스 다이로 합니다. 베이스 다이가 사실은 이 HBM 메모리의 컨트롤 타워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신을 제어하고 중요한 어떤 역할을 또 하는데 베이스 다이. 예, 베이스 다이. 밑에 있다는 네.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판의 다이인데 베이스 다이인데 이 베이스 다이는 삼성전자 만들지 못하는 것은 기술력이 없다기보다는 공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베이스 다이를 만들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HBM을 넘겨오면 그 베이스 다이와 받은 HBM을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서 돌려보면은 거기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에러가 나는 것을 삼성전자가 해결을 못한 거죠. 1년 8개월 동안 1년 전에 해결을 못한 것을 이번에 HBM3E에 끝물에서 해결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이렇게 퀘스천이고 좀 의문을 달고 신뢰를 좀 못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전할 것이라 보고 이 문제가 여전할 것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TSMC가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TSMC가 농간을 부린다. 뭐 TSMC는 대만 기업이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니까 농간을 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절대로 아니고 농간을 부린다면 TSMC가 SK 하이닉스에도 농간을 부려야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고객인데 또 그러기가 참 그럴 수. 그렇죠. 만약 농간을 부린다면 엔비디아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는 네, 없는 네. 거고 근본적으로 이게 에러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TSMC의 베이스 다이랑 HBM이 결합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수들이 있습니다.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파라미터를 갖다가 SK 하이닉스 HBM에 맞춰서 다 조정을 해놨어요. 보통 얘기하면 튜닝을 해놨는데 그러면 TSMC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HBM을 넘겨주면 SK 하이닉스가 맞춰놓은 튜닝에 맞춰서 삼성전자 HBM을 점검해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이 안 돌아간 이유를 삼성전자 스스로 알아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난 1년여 이상 삼성전자가 소가를 했는데 이제 와서 HBM4로 넘어가는 이제 와서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납품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받아달라. 아, 이거는 뭔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HBM3 12단을 공급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여전히 미신적다.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납품을 했다면 납품한 것만큼의 매출이나 이모저모로 또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시청하신 분들에게 권유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어차피 삼성전자는 HBM4로 뭐 승부한다고 하더라도 HBM3, 2를 넘어서 HBM4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것 때문에 오른 건데 기술의 상징적인 그 의미로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런 또 염려도 있네 이런 생각을 예. 하게 되네요. 근데 어쨌든 날카로운 분석 좀 잘 들었습니다. 조호진 타큐온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